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포, 고양, 파주, 부산, 대구, 울산, 세종, 대전, 춘천, 지금 집값이 대폭등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정부가 지금 집값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은 지금이라도 집값 폭락만 기다리면 안 돼요. 덜 오른 아파트 중심으로 빨리 매수하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빨리 매수하시라고요. 덜 오른 거 말했어요. 자, 세종 아파트가 6개월 이상 대폭등을 이어갔듯이 지방도 번갈아가면서 장기간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와 인천은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하면 돼요. 서울과 신도시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무조건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면 전국적인 아파트 현황과 흐름, 향후 전략을 한눈에 알 수 있으므로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보실까요? 지방부동산 빨리 잡고 서울은 이때를 기다려라. 제가 웬만하면 빨리 잡으라고 안 해요. 지금 뭐 눈에 보이는데요. 집값을 억지로 띄우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더 지방 살고 있는 분들 더 알지 않나요? 하루만 자고 나면 뭐 몇천만 원씩 뛰고 있는데 근데 계속 뛸 거예요. 세종시 보세요. 6, 7개월 계속 폭등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갈 거예요. 다만 잡으라고 해서 막 무리하게 갭 투자하거나 돈도 없으면서 신축 아파트, 특히 신축이 많이 뛰었는데 그 추격 매수하거나 돈도 없어갖고 연끌로 이러면 안 돼요.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무작정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솔직히 이런 말 나오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집값을 왜 안 잡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서울, 경기, 지방 시세와 투자 전략 한번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어디에서도 볼 수도 없어요. 지금 집값 폭등한다 폭락한다 하면 여러분들 시청자들은 그냥 똑같이 처리해. 서울, 경기도, 지방을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왜 똑같이 생각하세요? 완전 달라요. 제가 이따 근거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완전 다르다고요. 사이클도 다르고. 자, 먼저 현재부터 3년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간 단기적이네요. 4년부터 10년간, 즉 중장기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중장기적까지 뭐 나는 10년 내다보고 집을 매수한다. 뭐 그거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요. 왜? 이게 먼저 오잖아요. 이게 먼저 오니까 자, 현재부터 3년간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근데 장기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자, 볼까요? 지방광역시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대전, 세종, 호남, 강원 뭐 어디 할 것 없습니다. 자, 경기도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다예요.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등이란 말 맞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유망합니다. 왜? 계속 올 겨울에도 계속 뛸 것 같아요. 중심 지역에서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중심 지역에서 주변으로 가고 있죠. 지금 빨리 주변 잡으시라고. 중심 너무 많이 뛰었으면 지금 신축 위주로 뛰었잖아요. 구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폭이 적은 곳을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즉 너무 중심 지역이 많이 올랐다면 주변으로, 그 다음에 신축이 많이 올랐으면 구축으로, 그리고 상승폭이 적은 곳들 중심으로 대단지 이주 매수. 그런데 10년까지 내다보면 이런 문제는 있어요. 상승폭 큰 곳부터 폭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3년만 넣고 본다면 꼭 3년이 아니래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는 지방 저는 좋게 안 봐요. 고가는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들 많죠. 부산 같은데. 자, 서울보다 더 비싸요. 그런 것들 조심하세요. 저가는 안전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하락이 유력해 보이고요. 좀 불투명해요. 신고가를 찍을지 안 찍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가 규제 여기 조정적이라도 꽝 때리면 난리 나겠죠. 인구가 또 감소됩니다. 여기는 인구 산업수단이 감소돼요. 그러니까 지방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막 잡으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이러니까 10년, 20년 끌고 가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이제 비과세 전후로 해가지고 좀 던지는 것도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인천 볼까요? 약간 서울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수도권도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서울, 강남, 1, 2기 신도시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자, 경기도하고 인천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유망이에요. 즉 3, 4년까지도 그나마 괜찮다 이거예요. 대사락으로 꺾이면 다 무너지니까 뭐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쪽보다는 덜 뛰었잖아요. 여기가 많이 뛴 놈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고가 아파트 폭등한 거 신축은 위험하다고 써놨어요. 경기도 인천도 이제 아주 비싼 것들 더블 뛴 것들 막 이런 거 또 절대 가격이 비싼 것들 특히 막 동탄, 신도시내, 광교내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삼송이네, 다산이네, 아 조심하세요. 그리고 저가 소폭 상승하고 구축들은 좋아요.
물론 구축도 많이 뛴 것은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와 인천은 1, 2기 신도시 고가 아파트는 위험합니다. 왜? 많이 뛰어서. 신축 고가 위험하고 저가가 안전하다고 지금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서울보다 안 좋아요. 똑같은 15억짜리가 있어도 경기도는 망합니다. 아마 전고점이나 회복하려나? 근데 왜? 경쟁자가 많으니까. 서울은 15억에서 10억으로 폭락을 해도 또 20억 찍고 간다고요. 자, 장기적으로는 보통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공급 과잉에 문제가 있어요. 경기도 인천은 지금 3기 신도시까지 여러분들 상상 초월할 정도로 물량이 많아요. 1인 가구의 문제가 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 위주로 매수하면 좋고요. 장기적으로는 갈아타기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과 강남 1기 신도시, 얘들은 누가 뭐래도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 게 세 번째예요. 단기라는 말은 현재부터 3년간. 자, 단기적으로 하락 이렇게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유망합니다. 현재 모든 주택 중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서울, 강남 1, 2기 신도시권이에요. 겨울에는 저가, 꼭 내가 매수하겠다 그럼 지금 잡지 마세요. 겨울에 잡으세요. 저가 급매로 판단하시라고. 자, 1차 매수 타이밍은 다시 말하지만 겨울 하락했을 때 급매 기준입니다. 2차 매수는 대세 하락, 즉 1에서 3년 이후 아예 기다려버리는 것도 생각을 하세요. 부동산 거품이 최고조에 달한 곳이 서울, 강남 1, 2기 신도시예요. 대폭락한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얘도 장점이 있어요. 10년 내다보면 솔직히 강남, 서울만큼 더 뛸 곳 없어요.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폭등한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단기, 장기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 상황 판단하세요. 자, 그럼 조금 더 부연 설명 들어갈게요. 경기 서북부 지역, 김포, 고양, 파주, 그동안에 못 뛰었던, 제가 여기 정말 이게 추천 많이 했어요. 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인천 못 갔던 곳들이잖아요. 집값 소유 지역, 경기 특히 서북부 지역 지금 폭등 중입니다. 규제 전에 상승이 계속 지속될 거예요. 신축 상승 후에 지금 신축이 지나치게 올랐어요. 뭐 거기 보면 김포, 검단, 파주 신축 위주로 또 GTX 이런 거. 근데 그 다음에 신축이 너무 뛰니까 구축이 따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구축이 싼 곳들 많으니까 집값 폭등해서 나는 거지됐어요 하고 정부 욕이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막말로 2, 3억짜리가 30평대, 20평대, 30평대 있는데 역세권이고 대단지다. 20년 이상 됐어도 잡으시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패닉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실거주자라면 잡아야지. 왜 새 아파트 못 잡아서 안 달랍니까? 자, 결국은 따라간다고요. 결국은 따라가요. 그리고 비싼 것은 나중에 폭락해. 3억짜리가 4억 간 것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 근데 분양가 3, 4억짜리가 7억 막 이렇게 8억 가는 것들은 폭락을 해요. 그건 볼 것도 없거든요. 잘 듣고 계시죠? 자, 세종, 대전, 천안, 충청권, 이제 세종 좀 위험하다고 저는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자고요. 세종 행정수도 이전, 이거 이전할 것도 아니면서 지금 집값 띄우려고 일부러 누가 쐈어요, 말을. 아주 나쁜 놈들이죠. 불시 계속 지금 폭등 중입니다. 이 세종 때문에 대전 뛰고 천안 뛰고 지금 충청권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영남, 그래서 뛴 거예요, 영남이. 경상도가. 호남, 지금 호남, 강원도로 확산되고 있죠. 전국이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제가 저번에 집값 폭락한다고 했더니 지방은 뛰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폭락 징조가 보인다는 것은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강남, 서울을. 아셨어요? 지방이 지금 무슨 폭락합니까? 지금 아무 규제가 없는데 겨울 내내 뛸 거예요. 규제 안 나오면. 끝까지 뜁니다. 자,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신축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영남 전역으로 지금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창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포항도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지방도 잘 알거든요. 그 다음에 경주, 구미, 양산, 할 것 없이 막 다 뛰고 있어요. 규제지역 묻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기 빨리 조정적 때려야 하는데 세금 더 거두려고 지금 안 때리고 있죠. 자, 전국 집값 흐름과 예상 시세.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부산 무주택자들이 좀 부산 또는 대구 이런데 조정지역으로 좀 빨리 만들어주세요. 집값 난립니다. 그 20만 넘어가는 거 보셨어요? 부동산에서 집값 잡아달라는 거 20만 넘어간 거 한 건도 없어요. 반성해야 돼요. 무주택자들도. 아셨어요? 지금 개별적인 중요하지도 않는 것은 20만 넘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 국민청원 했을 때 이 집값은 자기 인생이 걸렸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폭등하고 있는데도 20만 넘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띄우는 거죠.
댓글 와서 욕할 그런 욕할 정신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무주택자들은 빨리 가서 청원하시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 하겠어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이거 710 대책이 이때예요. 다 지금 이게 0이거든요. 0 기준으로 이 0 기준으로 다 올라갔었죠. 7월 10일 날만 해도 엄청나게 다 높았죠. 그런데 이제 11월 1일 현재 보시면 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강남만 0입니다. 딱. 서울은 아직은 좀 플러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게 경기도예요. 지금 난리 난 곳은 지방입니다. 이해가셨어요? 이제 2월 달 정도, 꼭 2월이 아니래도 올 겨울 정도 보면 강남, 서울은 마이너스로 들을 가능성이 커요. 경기도는 보합이거나 뭐 강보합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지방, 충청, 뭐 경상, 전라 할 것 없이 얘들은 계속 상승할 거예요.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어차피 지금 0에서 계속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월, 3월, 한 5월 정도 돼가지고 분기점이 드는데, 그럼 이때 강남이 만약 하락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확대된다면 얘들 다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겠지만, 만약 다시 또 반등하고 추가 규제도 없고 정부가 나몰라라 하면 이거 대폭등할 겁니다. 얘는 이렇게 꺾일 것이고 경기 인천도 이렇게 꺾일 것이고 서울도 이렇게 상승으로 꺾일 것이고 강남도 꺾이겠죠. 자, 가장 먼저 크게 꺾이는 게 강남이에요. 항상 가장 먼저 빠지고 가장 늦게 올라가는 게 강남이에요. 여기 보세요. 가장 먼저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갈 때는 또 이렇게 제일 많이 뛰어요. 자, 이 그래프 잘 기억하세요. 이 2월 달인데 자, 현재는 여기라고 했어요. 여기. 자, 지방 부동산은 빨리 잡고 서울은 이때를 기다려라. 부동산 상승 진행 형황. 일단 수도권부터 볼게요. 이렇게 흘러갔어요. 강남, 서울 먼저 뛰고, 그 다음에 1, 2기 신도시 거의 비슷하게 뛰고, 그 다음에 경기도 중심 지역이 뛰었어요. 과천, 광명. 그리고 성남, 용인. 여기가 중심 지역이잖아요. 뭐 수원 또는 안양, 의왕 다 포함되겠죠. 하남 이런데. 그리고 경기 외곽 지역이 막판에 제일 늦게 뛴 데가 여기야. 김포, 일산, 파주, 평택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어디가 더 뛰어요? 이제는 아마 이런 데도 뛸 거예요. 안성, 뭐 저기 이제 안 뛰었던 곳들 동두천, 뭐 좀 이쪽 사이드 쪽. 알았어요? 집값은 항상 풍선 효과를 일으키면서 계속 뛸 겁니다. 지방 상승도 이렇게 진행됐어요. 세종이 가장 먼저 불씨를 쏟아놨죠. 세종 뛸 때 대전도 먼저 이제 대전이 또 올라가다가 세종도 떨어졌었는데 결국은 또 세종이 불씨를 행정수도 이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대전 뛰었었는데 대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천안도 그 지역에도 비쌌지만 불당동 중심으로 날아갔고, 이제 충청, 청주, 여러분들 전국의 혁신도시 들어보셨죠? 기업도시 들어보셨죠? 그전에는 마이너스 P에서 움직이지도 않았던 얘들이 다 지금 플러스 P로 다 전환되고 있어요. 지방.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얘들이 뛰다 보니까 부산, 대구, 울산, 창원, 경상도 쪽으로 확산됐고요. 경상도가 지금 계속 뛰고 있죠. 광주, 호남, 강원도, 제주, 이제 제주 마이너스였는데 제주도 플러스로 들 거예요. 이 순서로 지금 지방이 옮겨가고 있어요. 계속 뛸 거라고 제가 예측하잖아요. 아까 그래프도 보여드렸고, 유형별 상승 진행, 이 제가 계속 뛴다라는 이 예측은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대책, 규제를 확실하게 내놔야 돼요. 조정지역을 때려버린다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유형별 상승 진행. 유형도 중요해요. 지금 뛰고 있는 것은 신축, 재건축, 재개발만 뛰고 있어요. 구축, 어중간한 것들은 별로 안 뛰고 있어요. 뭐 전혀 안 뛰지는 않는데 신축 이만큼 뛴다면 얘들이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이렇게 폭등 중이니까 이제 얘들이 따라가는 거야, 지금 무섭게. 결국은요, 여러분들, 신축이 5억이고 구축이 한 2억 5천이다. 그럼 신축이 5억짜리가 10억까지 가잖아요. 그럼 구축 2억 5천짜리가 6억, 처음 지금은 3억에서 멈출지 몰라도 결국은 4, 5, 6억으로 치고 가요. 안 뛰는 거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입지가 비슷한 곳인데 왜 얘는 뛰는데 얘가 왜 안 뛰겠어요? 늦게 따라가죠. 비싼 것만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가 뛰어요. 얘들 황금성이 떨어지죠. 제일 늦게 뛰는 게 이런 것들인 거예요. 나홀로 아파트,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 다음에 정부는 집값 띄우기 빨리 중단하고 빨리 잡아라.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집값 띄우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하니까 속칭 말하는 저는 야당 편 아니에요. 여당 편도 아니고 저는 중립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현재 정부라든가 여당도 분야별로는 좋아합니다. 분야별로.
저는 부동산만 지금 경제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부동산 하나만 갖고 비판하는 거지. 경제는 뭐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안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솔직히 관심도 없지만 그렇게 막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추호도 없어요.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동산은 지금 누가 지금 실권을 잡았어요. 정부가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정부 비판한다고 아직도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보세요. 서울 수도권. 당장 토지거래 허가제 전체 묶어버려야죠. 아니면 여기 보시면 갭투자 차익관수, 다주택 누진세, 공시지가 현실화, 그 다음에 보유종부세 더 강화시키고 양도세 중과 얘는 완화시키고 이 대책을 뭐라도 내놓던가 다 할 필요 없어요. 한두 개만 내놔도 엄청난 약발일 거예요. 세종, 대전도 다 규제지역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때려야 돼요. 아니면 이 중에서 하나 또 때리거나. 자, 그 다음에 부산, 영남, 기타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얘만 해도 돼. 투기과열 지역이나 주정지역으로 묶으면 게임 끝나요. 얘들은 무너져요. 그런데 얘들이 무너질까 봐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정부가 세금 못 거듣고 경기가 침체될까 봐. 자, 그 다음에 지방 대폭 등 이 그래프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전국 이게 파란색인데 여기서 전국이 제일 낮았다가 이 파란색 이 끝에 보세요. 네모같은데 제일 위에 있죠. 왜 전국이 위에 있어요? 지방이 폭등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감정원 시세인데도 지방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수도권 노란색 꼭 갈고리 모양으로 저번 주 이번 주 지금 꺾여 있어요. 마이너스 0 밑으로 전환이 돼야 하는데 수도권 서울은 그냥 그대로 0.01이고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114 자료 보면 0.04에서 0.05로 올랐다가 이번에도 0.05 그러니까 다행히 이렇게 막 폭등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도 경기도나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아주 낮아요. 지금 서울이잖아요. 이게 서울이 이렇게 좀 매매가가 좀 그래도 밑에 있어요. 다행히 폭등하고 있지 않네요. 저번 주에 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KB 시세입니다. 수도권 여기 노란색 저번 주에 팍 올라갔다가 찔끔 올라갔어요. 더 수도권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서울 포함한 여기는 수도권을 말해요. 강세 5대 광역시 보세요. 빨간색 아예 날아가고 있죠. 하늘 날아가고 있어요. 계속 날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라색이 전국이 당연히 뛰죠. 왜? 지방이 뛰어버리니까. 현재까지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더 막 폭등한다는 조짐이 안 보입니다. 이게 하락하면서 잠깐 멈칫대다가 결국은 추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별로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어요. 특히 서울은. 수도권 같은 경우 이제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는 싼 아파트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 그래프 상으로도 보여드렸고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전국지도 보면 이 빨간색 무시무시하죠. 대구 0.26 이번 자료입니다. 이게 울산 0.27 부산 0.30 자 그 다음에 세종 0.24 대전 0.24 다 0.2에서 0.3에 머물고 있는 지금 도시들 지금 읊어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전라도 뭐 0.07 강원도도 0.14예요. 지금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자 서울만 0.01일 뿐 인천도 벌써 뛰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뛴다고 하니까 0.12 더 확대됐네. 경기도도 0.16 지금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확대됐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전에 말했듯이 강남하고 서울만 일기 신도시 이런 것만 별로고 경기도, 인천, 지방은 더 좋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계속 앞으로도 이어진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년 동안 상승했는데 그래프상으로 서울은 많이 뛰었어요. 강남은 더 뛰었고 당연히 경기도하고 인천, 지방은 안 뛰었으니까 따라가죠. 그게 따라가는 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라도 잡아야 돼 지금 정부가. 아까 그런 식으로. 근데 안 잡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모든 사이클이 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파란 게 지방이고 이 빨간 게 서울인데 수도권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오히려 2013년 때예요 이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방은 올랐어요. 지방은. 그러다가 서울이 폭등했죠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여기 파란 거 별로 안 보이죠. 올라갔다 내렸다 여기서 맴돈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갔으니까 지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김포 대폭등. 여기 보세요. 김포 0.05에서 0.58로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이 지금 10억을 돌파했대. 세상에 김포가 금포가 되고 이거 뻔히 올라갈 거 알면서 왜 여기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를 조정지역으로 안 만든 이유를 모르겠어요. 돌 머리들만 지금 모여있는 것 같아요. 집단이. 여러분들 어떻게 양주는 조정지역으로 만들고 김포는 조정지역으로 안 만들어요. 바로 서울 붙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 달 새 3억이나 뛰었네. 지방주택 지금 전국구 순으로 볼까요? 자 부산 해운대가 2.67 대구 수성 3.46 대전 유성 2.27 울산 남구 2.49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수도권을 압도하고 있죠. 부산 해운대 모 아파트
자, 여기 보시면 2억, 3억씩 다 뛰었음을 알 수 있어요. 단 한 달 만에. 전국 상승률 순위 보시면 김포가 1등, 경기도 광주가 2등,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대구 수원구, 노원구, 계룡, 일산 동구, 강북구.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더 섞여 있기는 하지만 자, 경기 지방이 아주 압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유형별로 공시지가지는 토지가 현재 이제 90%까지 끌어올린다는데 65.5, 그리고 단독주택은 53.6, 단독주택이 나중에 피해볼 것 같아요. 90%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69, 공동주택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아파트 30억 원 이상이 90%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79.5로 제일 높고, 가격이 낮을수록 즉 6억에서 9억이 제일 낮다고 보는데 67.1%다. 높을수록 공시지가 현실화가 높다. 전세대출, 여러분들 지금 국토부에서 잘못한 거 딱 두 가지를 지적을 할게요. 자, 그 사람들이 집값 뛰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 책임 분명히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집값이 난리 난 거야. 날아가 버린 거야. 임대주택 사업.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그 사람 책임 물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범죄 행위로 보여지는데요. 두 번째, 자, 전세대출을 활성화시킨 것도 잘못이에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전세대출 해주면 좋다? 그 전세대출로 갭투자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갭투자 부추긴 전세대출 4년새 3배 급증 114조 끝없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전국으로 번진 지금 전세대랑 이거 빨리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두 가지, 임대주택 사업자 장려한 사람, 그리고 전세대출 부추긴 사람. 여기 보시면 지금 화라산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지방 집값 정말 폭등하고 있는데, 참 저도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잡으라고 했지만 좋아서 잡으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빨리 집값 안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방의 집값 흐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를 두어 매매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김종갑의 성공재테크를 검색하여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네이버와 다음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유료 전화와 유료 대면 상담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